2018년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조재현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심이 조금 전 열렸습니다. 피해 여성이 과거 조재현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 씨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법적 판단을 알아봅니다. 자,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. 조재현 배상할 필요 없다. 하하, 저렇게 또 판결이 났군요. 근데 이제 조재현 씨 얘기하기 전에 그 KBS 드라마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. 근데 거기 이제 대하 드라마 예전에 했던 그 정도전 그 클립이 가끔씩 이렇게 쪼개가지고 올라오거든요. 자, 근데 정도전 역할을 이제 조재현 씨가 했었지 않습니까? 아시다시피. 자, 그런데 정작 주인공 정도전은 안 나오고 다른 인물들 클립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아무래도 KBS 측에서도 조재현 씨 그런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조재현 씨가 등장하는 장면을 이렇게 올릴 수가 없었던 거겠죠. 그래서 참 아무튼 그랬는데, 자, 아무튼 과거 이 성폭행 의혹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던 조재현 씨 선고일이 오늘 진행됐고 결과가 나왔죠. 네, 3년 전입니다. 이런 성폭행 또는 그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왔고 그중에 한 명이 7월 그냥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조재현 씨를 상대로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 3억 원을 청구했는데 오늘 오후에 이 결과가 2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. 네, 결론은 조재현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. 그래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이 소송을 청구한 원고에게 부담하게 됐습니다. 그 처음 이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에 조재현 씨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, 막 되게 부인했었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처음에 이제 이 성폭행 의혹을 즉각 부인했었던 건데요. 조재현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이미 조정위원회에 회부돼가지고 화해 권고 결정이 난 사건이다. 즉 이미 해결이 된 사건이다라면서 이 소가 들어온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. 하지만 이 피해를 주장하는 이 여성이 결국 계속 소를 제기해서 법원이 먼저 강제 조정 결정도 내렸으나 결국 법원의 강제 조정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된 겁니다. 재판이 시작되고서 양측에서 뭐 어떤 주장들이 오고 갔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? 일단 조 씨 측에서는 그 당시 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다. 하지만 그 외의 사실들은 모두 거짓이다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요. 그리고 또 이게 2004년에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. 이런 주장까지도 했습니다. 자, 변호사님, 그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2004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이렇게 너무 오래전 일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뭐 어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가요? 이른바 소멸시효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형사에서 공소시효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?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. 민법 같은 경우에도 손해나 누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는지를 안 때부터 3년, 그리고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아예 소멸한다라고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고요. 사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죠. 뭐 소아 청소년을 향한 어떤 그 성범죄라든가 그렇죠. 살인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를 다 폐지했지만 이거는 재산적으로 이 피해를 배상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고스란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성범죄라고 할지라도요. 그래서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또 1심 나오는 게 3년이 걸렸더라고요. 네.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? 다른 것보다도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기가 어려워서 서로의 말만 가지고 얘기가 반복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조재현 씨에 대한 소식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.